하니까 특별히 조금만 대단원 한 단원만 나가자. 아까 대단원 몇 단원까지 있지 뭐 5단원까지 있지. 첫 시간이니까 우리 가볍게 대단원 한 개만 하자. 괜찮지? 그래서 대단원 하나만 하면 숙제는 37쪽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단원 한 개만 하자. 그래서 우리 완자 기준의 10쪽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0쪽부터. 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도 다 까먹습니다. 인정. 그래서 꼭 집에 가서 노트 정리는 잘 해놓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나 2학년 됐을 때 아니면 생명 나중에 뭐 복습하는 기회가 있든지 다시 볼 때 그걸 바탕으로 기억을 좀 떠올려주세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또 다 설명해요. 그럼 우리가 시간 다 날아가니까 복습을 우리 인생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들 성적표 나왔어? 혜연이 나왔지? 어떻게 나왔나? 등수는 나오는데 내가 경력 거 봤는데 몇 등 나왔어? 우리 지금 현수막 바꾸려고 성적조사 하고 있거든. 그래서 다현이는 내가 전교 1등을 올렸어 그냥. 네? 100점이면 전교 1등이잖아. 100점이요? 과학 전교 100점이요? 100점 맞잖아. 그래서 과학 전교 1등이 내가 올려놨어, 알았지? 응. 과학은 전교 1등 맞잖아, 이문시험은. 그지? 100점이면 전교 1등이지 뭐. 그리고 또 뭐 혜연이는 몇 등 올리니까 3등? 2등? 4등? 은치우는 몇 등 올리는데? 2등? 1등? 한 자리씩 가는 것 같은데. 오 그래? 그러면은 자 어쨌든 받아칠게. 오늘 내가 센스가 자 그래서 어떻게 뭐 딴 친구들은 없어요? 올릴 사람? 없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생물의 특성 한두 번 보고 막 다 올리고 올려야지. 자 생물의 특성 해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요 단어는 생물의 특성은 우리가 6가지를 배울 거예요. 6가지. 근데 어떤 현상이 어떤 특징인지를 연결만 해주는 감이 잡히면 됐다고 보면 돼. 이게 일일이 다 배울 필요는 없어, 알았지? 생명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내가 다 암기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이 말이면은 이 말이구나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으면 더 돼. 대부분은 그래. 항상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일단은 자 가봅시다. 난 안 빠뜨리기 위해서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물의 특성 6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6가지. 자, 출발. 자, 일단은 자, 단백질도 생명체니? 탄수화물도 생명체니? 그러면은 DNA를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니? 자꾸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부터 우리가 생명체라고 그러지? 뭐부터 생명체다라고 하지? 두 글자. 그렇지. 그래서 자 생물의 특성 첫 번째 특성이 자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러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의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의 뜻이 뭐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그런 말. 그냥 툭 듣고 흘려도 돼. 구조적이라는 게 뭐야? 세포를 쌓아서 우리 신체를 만들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포가 약간 벽돌 같은 개념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능적 단위는 뭐냐면, 자, 우리가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무슨 세포라 그러지? 그렇지. 시각세포라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걸 뭐라 그러지? 청각세포. 하나를 같이 두 개를 안 해. 그래서 자, 그래서 시각세포, 청각세포. 그래서 이거는 자, 시각세포랑 청각세포는 다른 세포고요. 이 다른 세포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세포부터 어떤 기능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구조적, 기능적 단위고요. 그리고 생명체를 9번.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까? 자, 생명체를 우리는 세포 하나부터 생명체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자, 일단은 세포가 될 조건. 얘들을 우리가 세포라고 그래요. 자, 세포의 조건 3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 조건 3개가 있어요, 세포라고. 참고로 오늘은 우리가 세포랑 바이러스를 구별하는 거를 좀 다룰 거야. 자, 바이러스는 그러면은 세포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럼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니까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바이러스는 증식하지 않니? 생명체가 아닌데 어떻게 증식해? 이상하네?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닌데, 근데 대장균 같은 거는 세포야. 적혈구도 하나의 세포야. 그러면 세포가 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가 있어. 세포니까 세 가지다,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가져야 돼. 자, 유전 물질이 뭐죠?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물질. 두 가지. 시작. 그렇죠. 뭐? DNA, RNA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DNA, RNA는 유전되는 물질이긴 하지만 어떤 기능을 하죠? 그 어떤 생명체나 세포의 형질을 결정하는, 특징을 결정하는 그 생명체를 만드는 조립 설명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니까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돼. 통과 때 우리 물질 대사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뭐냐면, 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 밥을 먹니 너는? 나는 브런치를 먹는데. 자, 되게 미안 상처. 앞에 있었구나.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음식물을 섭취하죠. 근데 그 음식물을 분해시켜서 소화시켜서 또 미안. 그렇게 찌르면 무섭잖아. 왜? 아직 자, 그래서 농담이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걸 이용해서 무서워 이러면서 그래서 뭘 하죠? 에너지를 얻어야 되죠. 근데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포도당과 산소랑 결합시켜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물질 대사라고 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화학 변화인데, 시작은 포도당인데 끝은 CO2인 거야. 그러면은 반응 전과 후에 물질 다르게 화학 변화는 맞고, 근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거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흡수해야 되는 물질도 있고 버려야 되는 물질도 있겠지. 그러니까 세포가 필요한 물질은 흡수하고 세포가 필요하지 않는 물질은 내보내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겠어? 선택적 투과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 통과 때 이거 배웠잖아, 최근에. 시험 친 사람도 있을 건데. 자, 선택적 투과를 하는 게 뭐야? 세포막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 그냥 뭐 비닐막 이런 게 아니고요. 세포막은 어떤 거냐면은, 자, 내가 물질을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의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세포막입니다. 자, 이 세포막의 구조 뭐였지? 우리 시험 아무도 안 쳤나 이거 세포막? 왜 쳤지? 경상여고. 그래? 자, 어쨌든 그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든지 노폐물을 뭐 버리든지 아니면은, 자, 제일 대표적으로, 자,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물질 대사겠죠. 아미노산을 합쳐가지고 커다란 단백질, 요즘 단백질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세포 안에 어떤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을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을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칭해서 세포 내 소기관, 작은 공장들이 있다. 그리고 소기관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가 바깥에서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키기 위해서 태웠어. 그럼 온도가 몇 도쯤 올라오게? 한 900도 정도네. 근데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태우긴 한데 900도만큼 내면 어떡해? 한 번만 넣으면 우리 죽어야 돼. 이게 뻥 뚫려야 다 타야 돼. 그래서 온도를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게 해야 돼. 그러면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효소라는 게 필요해. 그걸 생체 촉맥 효소 이렇게 얘기한다. 어쨌든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이 존재해야 된다. 또는 효소가 존재해야 된다. 요게 그러면은 세포의 기본 조건이야. 근데 바이러스는 아까 전에 내가 세포가 아니라 그랬거든. 그럼 바이러스는 얘들 중에 어떤 조건은 그래도 갖추고 있겠니? 유전. 우유, 우이. 자, 얘는 갖고 있어. 근데 요거 두 개는 없다, 알았지? 그래서 바이러스도 껍데기는 있는데, 근데 그 껍데기는 물질의 이동이 불가한 단백질 껍질이 있긴 있어. 좀 이따가 또 정리할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 거에, 자, 세포의 우리가 종류를 한번 나눠보자. 자, 세포의 종류는 크게, 자, 단세포로 이루어진, 세포의 종류는 이렇게 하자. 원핵세포가 있고, 진핵세포가 있어요. 요것도 은근 잘 나와요. 늘 이제 구분화처럼 깔고 있어야 되긴 한데,
자, 원핵세포란 뭐냐면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 이런 뜻이야.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 진핵세포는 뭐냐면 진짜 핵을 가졌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자 봐봐. 핵막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뉩니다. 자, 예를 들면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세포 안에 자 DNA가 사실은 뭘로 있어요? 염색체로 있어요? 염색사로 있어요? 평상시 염색사로 있죠. 그래서 자 DNA가 염색사로 이렇게 막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목체도 뭐 이렇게 있고 같이 섞여 세포 소기관과 섞여 있으면은 원시적인 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핵막이라고 그러는데 유전 물질이 핵막 안에 딱 들어가서 공간을 나눠서 갖는 거야. 그럼 이게 여러분이 늘 흔히 보던 세포 모양 아니야? 맞지?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뭐도 있어. 이렇게 해서 골지 이게 뭐예요? 얘네 생명이 뭐였니? 소포체. 소포체 같은 애. 그래서 유전 물질이 구별되어 있냐, 같이 섞여 있냐에 따라서 원핵세포, 진핵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으면 원핵세포라고 하면 돼. 됐죠? 그러면은 자 핵을 가지고 있니라고 한다. 핵은 뭐냐면 핵은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되긴 한데 유전 물질과 핵막이 씌워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핵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원핵세포는 핵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진핵세포는 핵이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전 물질은 둘 다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니? 유전 물질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유전 물질이라면은 DNA, RNA 같은 거는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걔가 막으로 쌓여 있나 안 쌓여 있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들은 대부분 다 뭐게 진핵이게 원핵이게 대부분 진핵이긴 해. 그래서 우리는 원핵세포의 예만 좀 알아보자. 자, 원핵세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균 원핵세포입니다. 근데 세균이라 해도 되고 사실 세균은 어떻게 보면은 뭐 카테고리의 개념인 거거든. 특정한 세포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런 세포의 대표적으로 세균의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누구를 쓰냐면은 대장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세균이나 대장균이나 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원핵세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박테리아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박테리아도 세균의 같은 말이에요. 박테리아. 그래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등장했다. 대장균이 등장했다. 뭐 세균이 등장했다. 얘는 핵막이 없어. 이렇게 인지하면 돼. 근데 세포긴 한데 핵막이 없어. 이렇게 인지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데 자 그러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자 단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고 다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겠죠. 그래서 기안 보러 갔잖아. 근데 딸내미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딸내미랑 세쌤이랑 그 전시회 같은 거 보러 가는 거 좀 좋아해. 그래서 여기저기 잘 가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굿즈샵 있잖아. 들어갔는데 야가 이제 돌아보더니 아빠 나 결정했어 2개만 살 거야. 그래서 제발 사지 마라 무슨 거지. 나는 아직 그 문화가 아니거든. 굿즈가 비싸잖아. 그래서 이제 아빠 요 키링 하나 하고 가방을 하나 사야겠다는 거야. 근데 키링은 요만한 휴대폰에 다는 그런 키링이었어. 그래서 요 가격이 12,000원이었고 그리고 가방이 왜 그거 알지? 왜 그냥 천으로 모양 잡혀있지 않는 접으면 이렇게 갤 수도 있는 아무런 없는 그냥 이렇게 드는 신발 주머니 같은 허벌허벌한 옷 사면 담아줄 것 같은 그런 뭐 프라다 시키면 오는 그런 재질의 뭐 그냥 그 너무 비하하긴 했는데 그냥 그 가방에 그냥 이제 기한 그림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사람 얼굴 그림 딱 그려져 있는데 그냥 그거 2개를 사겠대. 그게 39,000원. 그냥 2개 합치면 5만 원에 넘어요. 그냥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잠깐만 다시 굿즈를 보고 오더니 그럼 이렇게 하자. 자 가방은 내 돈으로 살 테니까 아빠가 키링을 사! 이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이러고 나서 난 근데 손 떨려서 그냥 못 사. 안 그래? 솔직히 이미 너희 사나 떡지라면 더 비싸도 사나. 맞지 가격 관계없이 사잖아. 뭐 누구 앨범이 17만 원에 팔았다며 올라왔다가 너무 비싸서 다시 내렸다며. 17만 700원이었다. 6만 9천 원. 너무 비싼 사람이 안 써서 가격 잘못 올렸다 하면서 수정했다며. 자 일단은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요. 자 구성 단계를 한번 봅시다.
단세포 생물은 그냥 말 그대로 세포 하나가 끝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세포 생물은 여러분 중2 때 배웠어요. 생명체의 구성 단계. 첫 번째 뭘로 있고요? 세포가 있고요. 세포들이 모인 게 뭐였죠? 두 글자 조직. 조직이 모인 게 뭐였죠? 기관. 기관이 모인 게 뭐였어요? 개체. 이런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물론 식물이면 조직계에 모이는 게 안 나온대 지금 알았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 진짜 이게 잘 나오는 거는 자 생식세포 또는 생식기관 생식기관이라든지 생식세포가 존재하게요 안 하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식을 통해 뭐 자손수를 늘린다 그러면 얘는 맞아. 아니면 생식세포를 형성해서 자손수를 늘린다 하면은 얘는 맞아. 얘는 아니야.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인데 얘가 생식세포를 만드는 기관이라는 단계 자체도 없고 얘는 그러면 기관도 없으니까 생식세포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또는 생식세포를 형성하여 뭐 자손을 만든다 개체수를 늘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식기관 얘 없고요 생식세포 따로 없어요. 얘들은 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자손을 자 개체를 더 늘리는 방법이 개체를 늘릴 때 얘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냥. 세포 분열을 통해서 늘린다 생각하면 되고 얘는 어떻게 생식세포를 형성해서 늘린다라고 하면 돼. 생식세포 형성해서 늘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 자 단세포의 대표적인 예 하나만 가봐라. 시작. 아메바 또 뭐 있노? 집신벌레 그리고 자 세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와. 벤 다이어그램 나와가지고 다음은 뭐 바이러스, 집신벌레, 세균 중에 뭐 하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 포함되는 특징은 한 가지이고 여기는 두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한 가지다. ABC가 누구냐 골라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신벌레가 나왔고 하나가 세균이 나와 있다 치자.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은 단세포 생물은 맞는데 뭐만 다른 거야? 한 놈이 뭐다? 원핵세포. 핵막의 존재, 핵막이 존재한다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가 다시 원핵세포라는 거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메바나 집신벌레는 다 진핵세균이다, 진핵세포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 생명체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물질 대사 내가 뭐라 그랬죠? 얘기해보세요 시작. 통과해 요거 너 시험에 들어갈 거야 이거는. 그래서 조금 꼼꼼해볼까. 자 물질 대사를 한다가 두 번째 특징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개를 해야 돼요. 이제 한 개 했어. 알았지? 왜? 아 통과 이번에 시험 안 차? 근데 물질 대사가 뭐냐면 정의는 이거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 더 에너지를 동반하는 화학 반응. 요거는 여러분 통과 서술에 나올 수 있고 꼭 외워놓으세요.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동반한다. 조금 더 추가시키면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하는 항상 에너지를 흡수하든지 방출하든지라는 게 포함되면서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바뀌는 걸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항상 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1. 물질 대사의 특징 한번 가봅시다. 물질 대사의 특징.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는 자 두 번째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 포도당을 밖에서 태우면 몇 도라고요? 기억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생명체 내에서 태우면은 그만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를 낮춰주는 또는 반응은 높은 온도가 아닌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해주는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해요. 효소. 이건 알고 있네. 시험 쳤나?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마디를 다 기억하네. 그러면 자 어떻게? 키링이 얼마였다고? 그러면서 자 미안하다. 그래서 자 효소가 반드시 관여해야 됩니다. 자, 효소가 관여해야 되고 효소와 또뭐 있노? 자 또까지. 그다음에 자 이제 물질 대사의 종류 통합각 되게 맨날 나와. 자 물질 대사의 종류 출발합니다.
자, 크게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물질들 사이에는. 그리고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광합성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 광합성은 뭐를 가지고 뭐를 만드니? 그렇지, 코투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자. 세포는 뭘 가지고 뭘 만들어요? 맞게 맞는데 포도당을 분해해서 코투를 만들어요. CO2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 포도당이 큰 분자니 아니면 CO2가 큰 분자니? 포도당이 큰 분자죠. 그래서 큰 거를 쪼개서 작은 걸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화작용, 나눌 입자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화작용은 큰 덩어리의 물질을 쪼개서 작은 덩어리의 저분자 물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꾸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그러고, 동화작용은 그러면 CO2처럼 작은 분자였는데 저분자를 합치고 합쳐서 큰 덩어리에 고분자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큰 덩어리,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얘가 누가 있냐면은 이화작용에 세포업이 있어요. 세포업 대표적으로. 그리고 동화작용에는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는데, 자, 너희 광합성을 낮에 우리 에너지 떨어질 때, 당 떨어질 때 밖에 가서 광합성 하잖아. 광합성 하면 내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어, 방출해야 되겠어?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그래서 동화작용은 반드시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세포하고 나면 밥 먹고 막 세포가 열심히 포당을 분해하고 나면 어떻게 몸에 막 덥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이화작용이고 흡수하는 게 동화작용이다. 그러면 얘는 자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발열 반응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얘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자 흡열 반응이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발열 반응은 이화작용이다 하면 틀려요. 여기서 이 발열 반응은 모든 화학 변화를 다 포함하는 거야. 신체 밖에서 일어나든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든. 그래서 그건 틀리고, 그리고 자 에너지의 크기는 생성물이 많겠어 그러면은, 아니면 반응물이 많겠어? 자,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를 버린 거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적어야 될 거고, 동화작용에는 생성물과 반응물 중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된 거니까 생성물 에너지가 좀 더 크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를 자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냥 그릴게. 자 딴 얘는 흡열 반응이겠어, 발열 반응이겠어, 이화작용이겠어, 동화작용이겠어? 말이 너무 어렵나?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대. 얘는 흡열이겠어, 발열이겠어, 뭐겠어? 얘가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가 많아진 거야. 반응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얘는 어떻게? 동화작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반응물이 이만큼이었는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적어졌네. 그래서 얘는 이화작용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괜찮지? 좋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 A라는 물질이 있고요, B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 딱 적어주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딱 적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A가 고분자겠어, B가 고분자겠어, 1번 과정이 이화겠어, 2번 과정이 이화겠어, 1번 과정이 동화겠어, 2번 과정이 동화겠어. 그랬어. 뭐겠어? 이게 뭐라? 1번이 뭐겠어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지.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얘가 동화작용이다. 2번은 에너지를 버렸지. 그래서 얘가 이화작용이다. 그러면 얘가 고분자니 얘가 고분자니?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들어진 얘가 고분자구나. 에너지를 버려서 만들어진 얘가 뭐다? 저분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자, 다른 예시 하나만 더 알아보세요. 이화작용의 다른 예시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큰 덩어리의 음식물인데 걔가 쪼개져서 작게 되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다한데? 이야, 대단해. 자, 소화. 그리고 자, 또 동화작용은 대표적으로 뭐 있겠어요? 우리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큰 덩어리의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단백질 합성이라고. 자, 단백질 합성이라고. 또는 합성 말 들어가면 다 돼. 우리가 자 DNA의 기본 단위가 뭐였습니까? 혹시 알아요? 했어요? 했죠? 뭐였죠? 시작. 뉴클타.
그러면 뉴클타를 모아서 뭘 만들어요? 폴리뉴클타. 그게 뭐예요? DNA. 그래서 자 DNA 합성한다, RNA 합성한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동화작용 이렇게 했지. 재미없지 그거. 솔직히 물리보다 재미없지. 뭐라고? 아니에요. 아 생각보다 재미없다고. 네? 아니 재미. 생각보다 재밌다고. 물리보다 재밌대요. 아 물리보다 재밌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 난 물리가 제일 재밌어. 물리는 사실 책을 안 보고 수업을 하시는데 얘는 이걸 빠뜨릴까봐 자꾸. 자 봅시다. 그럼 세 번째 생명체의 특징은 뭘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자극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항상성. 뭐 하나 기억하자. 내가 아까 전에 이 단원에서 뭘 제일 잘해야 된다 그랬어? 예시를 잘 구별하면 된다 그랬지. 이게 이거에 대한 예시인지 저거에 대한 예시인지 그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희가 여기에서 잘 낚인다 그랬지. 이거와 얘.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은 내가 만약에 지우를 툭 쳤어. 그러면 지우가 어떻게 해? 왜?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자극을 줬더니 지우가 반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우의 신체 구조나 머리카락의 색깔이나 손가락의 개수나 이런 게 변하니? 안 변하지. 그러니까 신체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자, 쉽게 생각하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좀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라. 카멜레온의 몸 색깔이 바뀌잖아. 이거는 자 적응과 진하겠어 아니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겠어?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야. 여기에서 몸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하면 원래 색깔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얘는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신체적 뭐 구조나 형질이 변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자 대표적인 예시로 이것도 다 좀 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빼고 여러분이. 자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자 파리 지옥 같은 거 있지. 파리가 가면은 입을 딱 다물잖아. 그럼 그것도 뭐야? 자극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자 너 있잖아. 창가에 식물을 놔두면 식물이 이렇게 똑바로 자라는 창문 쪽으로 기울어잖아. 기울어져야지. 근데 이걸 되게 많이 틀려. 그러니까 쌤 봐봐요. 식물이 햇볕 쪽으로 기울어져 자라면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기울어지는 게 보일 때까지 한 달은 걸릴 건데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와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잘 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식물 자체에 뭐가 신체적 구조가 나뭇잎의 모양이 바뀌었다든지 나뭇잎의 굵기, 색깔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굴광성이라 그러는데 빛이 있는 쪽으로 굽어 자라는 성질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발을 다시 돌려놓잖아,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휘었던 게 다시 이쪽으로 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번 만들어지면 우리는 항상 손가락이 5개지만 네 그거 알아. 손가락 5개가 있기는 얼마 전에 내가 이제 학원인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게 있어. 그냥 거기서 나왔는데 자. 우리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게? 장애 인이라 하니 우라 하니 이제 안 해? 너도 교육 받나? 그러면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게? 비장애인. 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원래부터 바뀌었어. 알았지? 비장애인 하면 안 돼. 예비장애인. 진짜 그렇대. 예비장애인이야. 예비장애인. 알았지? 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대. 장애인 협회에서 그렇게 불러라고 명칭을 이제 내렸대. 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게. 뭐 그렇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80몇 프로가 후천적으로 다 생긴 장애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어찌 보면 좀 자격지심 아니야? 맞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미모사라고 하는 미모사. 미모사 왜 이렇게 톡 건들면 나뭇잎이 잔잔한 나뭇잎이 소리 고무라는 거. 난 실제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얘는 빛에 대한 뭐 자, 항상성은 뭔지 알죠? 항상성이 뭡니까?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항상성은 구별하기가 너무 쉬워. 자, 체온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고 수분량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있지? 체온, 수분 한 게 뭐 있노? 혈당량. 자, 이것만 나오면 근데 얘들아 아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항상성이구나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있잖아. 보기에 이런 게 나와. 운동을 열심히 하였더니 갈증이 났다. 이거를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끔 한다. 우리 몸이 그럼 그 반응에 따라 생각한다. 아니 알았지? 그걸 왜 하냐면은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성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느낌을 좀. 그래서 요 세 개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항상성 고민하지 말고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돼. 자 발생과 생장. 자, 네 번째 특징. 발생과 생장. 자 발생은 뭐부터 뭐까지야? 시작. 이거 중2 때도 나왔었는데 발생은 뭐부터 뭐까지죠? 시작. 수정되고부터 해서 이 중3-1에 나왔었는데 사람의 발생 기간 기억이 나죠, 그죠? 난할 이런 거 나오거든. 그래서 수정부터 해서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가 발생이고요. 근데 완전한 개체가 몸집의 크기가 커진다 하면은 뭐야? 그게 생장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생이고 그 뒤에 게 생장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예시로 진짜 자주 틀리거나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들아 개구리 알 있지. 개구리 알. 개구리 알이 나중에 뭐가 돼요? 시작. 개구리 알 키워봤죠? 벌집? 네? 자 옳지. 올챙이 옳지. 자, 올챙이가 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발생인가요? 올챙이가 완전한 개체입니까? 아니죠.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쏙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올챙이가 다시 또 뭐가 돼요? 개구리가 되죠. 근데 요거를 좀 그냥 내 마음대로 작은 개구리라고 하자. 작은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가 되면은 요까지가 뭐다? 우리는 발생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작은 개구리가 나중에 어떻게 큰 황소 개구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큰 개구리, 자, 큰 개구리가 되면 어떻게? 여기를 이제 생장이라고 하면 돼. 요까지가 발생이다. 괜찮지? 좋아요. 끝. 발생과 행장. 요거만 하면 되지. 좋아. 그다음에 5번째. 이제 생식과 맞나? 생식과 유전. 자, 이것도 너희가 구별 잘 못해. 자, 생식과 발생의 차이가 뭐게 그러냐? 자, 생식은 뭐냐면 자손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얘기해. 자손의 탄생. 자손 탄생하려면 뭐부터 출발해야 돼?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그 생식세포로부터 수정하고 그리고 뭐까지? 개체가 태어나야 돼. 이거 전체를 우리가 생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식세포 형성하는 것부터가 일단 생식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고 자손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생식. 자손이 나왔다? 아니면은 수정되어서 완전한 개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발생이고 좀 애매해, 그지? 그래서 그렇고요. 유전의 뜻은 뭡니까? 유전. 유 된다, 전달. 알았지? 졸라 없어 보여 이게. 한 번에 올라가네. 그래서 어떻게 부모에게서부터 자손에게 유전자나 형질이 뭐 되는 거 전달되는 현상,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의 예시로는 이런 게 나와. 정록생명 이런 거. 유전 변이 주로 예시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피부색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6번째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 자, 적응이 뭐고요? 진화가 뭡니까? 시작.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려고 했잖아. 자꾸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우리 반에서 내가 2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절대 모른 척을 하지. 아니 여기 자 미안. 자, 적응과 진화에서 아니 왜 살면서 있잖아.
그런 경험을 본 적 있나? 내가 원래 알고 있던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른 장소, 다른 곳에서 다른 나이에 A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거야. 최근에 학생 신규생이 왔는데 똑같아.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하고 생긴 게 똑같아. 걔 고등학교 모습하고 똑같아. 걔가 내랑 나이가 내보다 한 살이 어린데 똑같이 생긴 깜짝 놀랐다. 도플갱어 아니고 똑같아 진짜. 자 어쨌든 완전 똑같아. 자 적응과 진화 깜짝 놀랐을 때 진짜 적응과 진화 차이점 뭐였죠? 자 적응이 뭐죠? 적응이. 그러니까 적응이랑 자극에 대한 반응이랑 좀 잘 구별해야 돼. 자 예를 들면은 자 사막여우가 기가 사막여우의 귀가 좁고 기니 북극여우의 귀가 좁고 기니 둘 다 못 봤는데요. 사막여우가 귀가 좁고 길잖아. 그리고 막 다리 이런 게 되게 막 길어. 몸집은 작은데 엄청 길쭉해. 그 이유가 왜 그렇겠어? 거기 저거. 모래를 파야 되니까 좋아. 또 적응해가지고 이거 어떤 거에 적응을 하는 거겠어? 날씨 당연하지. 사막하고 북극하고 날씨가 다르겠지. 기온도 다르겠지. 맞아. 그래서 자 이게 그래서 열 에너지를 빨리 버리려 그러면 뭐가 넓어야 돼? 표면적이 넓어야 되겠지. 그래서 사막에 사는 애들은 원래 뜨거우니까 열 에너지를 빨리 체내에서 방출하기 위해서 몸의 말단 부위가 길쭉해. 그러면 너 이제 2학기 기말이나 중간고사에 골대지도 통과에 나온다 이거. 근데 진짜 안 나갔지 싶다. 근데 이제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체온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몸집도 커. 왜? 지방층을 두껍게 해서 단열 효과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몸집이 크고 말단 부위가 뭐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피 대비 표면적이 작다 이런 말 많이 쓴다 맞지? 그래서 부피 대비 표면적이 작은 게 이제 북극여우 쪽이야. 그래서 그게 적응이야.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왔을 때 신체 구조가 바뀌는 거야. 신체 구조의 변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점을 봐야 돼. 얘네 신체 구조나 형질이 변하는 건 아닌데 얘네 신체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있는 쪽으로 식물이 굽어 자라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식물이 뭐 갑옷을 입는 것처럼 아니면 식물의 나뭇잎이 하트가 뭐 별표로 바뀌는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그 자체가 바뀐다. 귀 모양이나 신체 특징이 바뀐다. 진화는 뭐겠어요? 진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랑 똑같이 생겼었냐면 대학교 때 내가 엄청 좋아해서 한 1년 정도 만났던 여자친구 똑같이 생겼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차였었거든. 나는 모든 여자친구들 다 차였었어. 저 진화가 뭐지? 자 생각해봐리.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좀 잘해.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진다 치자. 그러면 내가 코가 이 정도 길어졌어. 내가 사람이야 아니야? 근데 내가 코가 이만큼 길어졌어.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코가 이만큼 길어졌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코가 2m가 됐어. 사람이 아니야? 사람 취급할 거니? 아니면은 자 코가 2m가 됐고 근데 있잖아 예를 들면은 또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귀가 커진대. 그러면 내가 귀가 2m가 됐어. 그럼 너가 나를 사람 취급 코는 이만해졌고 귀는 사람 취급하겠니? 뭐 생긴 거 보고 그래 판단하면 돼. 사람 취급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적응해서 신체 구조가 조금씩 변하는데 그게 변화가 누적이 됐어. 너무 많이 누적됐어. 그러고 나면은 더 이상 같은 종이 아니게 되는 상태가 오는 거야. 그게 진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적응이 누적돼요. 근데 누적된다는 말은 뭐 세대를 거듭했다 이 말인 거야. 세대를 거듭해서 다른 종이 되면 다른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기린도 원래는 기린이 아니었어. 이거 알고 있었지, 그지? 기린도 원래는 자 기린이 기린이지 뭐. 자, 어쨌든 자 원래 기린 원래 이런 기린들이 있었거든. 근데 기린의 기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 이 정도 높이의 나뭇잎도 있고 이 정도 높이 나뭇잎도 있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얘는 다 따먹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얘를 먹을 수 있는 애가 이제 생존하는 거지.
그래서 이 키 큰 나뭇잎에 대해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 그 생존 경쟁 결과 얘의 목이 자꾸 길어지죠. 그래서 목이 긴 놈이 살아남고 걔의 자손이 나오니까 목이 긴 놈이 나오니까 더 커지고, 그 긴 놈이 더 커지고 해서 얘 목이 세대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만해진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요만해. 얘가 멸종되지는 않아. 그래도 알았지. 그래서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얘를 더 이상 같은 종이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하나 더 많아지면서 진화를 했다. 이렇게 통과되고 나온다는 거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응의 대표적인 예. 자, 가랑잎벌레. 가랑잎벌레가 뭔지 알아요? 적응과 진화의 대표적인 예 일단은 좀 적어줄게. 자, 가랑잎벌레가 뭔지 알아요? 책에 그림 치시면 내가 없나? 있지? 어디가 나뭇잎이고 어디가 벌레게 이러면서 나뭇잎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얘는 카멜레온하고는 달라. 카멜레온은 몸의 색깔이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거고, 가랑잎벌레는 몸 생긴 자체가, 그 몸의 신체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야. 나무처럼. 그래서 가랑잎벌레 같은 경우가 보면 적응에 대한 대표적인 예고. 또 뭐 있어? 몸의 색깔 다 적어줄게. 그리고 핀치색, 그리고 투명 눈꺼풀. 개구리가 투명 눈꺼풀인가? 뭐 그렇다 이가. 눈 감아도 눈이 감기지 않잖아. 뭐 등등등이 따랐지. 사망경우 지나갔어요. 됐어. 넘어. 됐죠?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안돼. 자, 조금만 있어. 네. 한 5에서 8분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그만큼 길진 않은데 일단 잠깐만 봐.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 6가지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 생물의 특징. 첫 번째,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요렇게 큰 틀을 외워놔야 돼.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적응과 진화를 한다.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함량성이 있다. 또 하나 더? 하나 모르겠다. 뭐 있는 거? 발생과 생장을 한다. 또 한 게 뭐 있지? 적응과 진화했고, 적에 대한 반응도 있고, 물질 대사도 있고, 생식과 유전 얘기 안 했으면 그거 오케이 알지.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주 분류해보자. 생물의 특징의 분류. 자, 방금 배운 6가지 중에 있잖아. 그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타나는 특징도 있고, 아니면 그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자, 개체 유지 특성, 특징, 특성, 개체 유지 현상. 자, 개체 유지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종족 유지, 종족 유지 현상이 있어요. 자, 2개가 종족 유지 현상입니다. 뭘까요? 2개가. 자, 자손을 낳아야 되겠죠. 자, 생식과 뭐였노? 유전. 이게 일단은 종족 유지 현상이고요. 또 하나 더 있죠. 환경이 변했을 때 내가 적응하고 진화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환경이 적응과 진화. 요거는 종족 유지 현상이고, 나머지 4가지는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개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세포라면 생명체다. 그리고 세포랑 기계 또는 생명체하고 기계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기계. 자, 어떤 차이점과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 방금 본 대로 가기. 잘 봐봐. 둘 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는 에너지 필요하잖아. 얘는 에너지 필요해, 안 해요? 기계를 작동시키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둘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모두 필요. 에너지가 모두 필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자, 물질 대사는 누가 합니까? 얘는 하는데 얘는 안 하죠.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계도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근데 생명체 안이 아니라서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생장이라는 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자 성장해야 안 해요? 세포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다음에 자 기계가 성장합니까? 기계 성장합니다. 그죠? 자 기계 성장하잖아. 근데 집에 있는 자동차에 아빠가 맨날 물 주고 그러면 자동차에 의자가 3개에서 4개가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 뻥이고. 자 만약에 아빠가 자동차를 엄청 좋아한다 하잖아. 그럼 자동차를 처음에 그냥 샀어.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발통을 큰 걸 갖다 비우고 날개 갖다 붙이고 그리고 위에다가 막 뭐지 지붕 뭐 캠핑 텐트 같은 거 갖다 붙이고 크기가 커져 안 커져? 커지지. 그래서 기계도 생장을 한다. 그래서 자 생장이라는 거는 누가 하냐면 얘는 하고 얘는 안 해. 느낌 오죠? 생식과 생장의 차이가 있어. 생식 자 다시 생장과 성장의 차이가 있어. 생장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집의 크기가 커지면 돼.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집의 크기를 키우면 걔는 생장이고.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이유 불문 그냥 몸집의 크기가 증가하기만 하면 돼. 몸집의 크기가 증가만 하면 다 성장이에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은 할까 안 할까요? 여기서 봐야지. 일단 자극에 대한 반응. 얘는 해야 안 해요? 하죠. 얘는 해야 안 해요? 기계는 자극에 대한 반응 하네? 안 하지, 그지? 응. 그래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마우스 클릭하면 얘가 뭐 네이버 창도 띄우고